The History of Intelligence Cube 10 1947년 미국 마샬 플랜으로 서유럽 경제 부흥을 지원한다. 1947년 7월 서독 겔렌이 설립된다. 근데 이 겔렌이 설립될 때 대부분 아베르 그리고 SS 게슈타포 출신이었다. 이후에 1955년 7월 20일 혹은 1956년 4월 1일 소독 연방정보부 BND로 바뀌게 되고 초대 국장에 겔렌이 자리한다. 참고로 1950년도에 헌법보호청 BFV가 설립되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1949년 4월 14일 내 있었던 치안서신으로 이제 그 이듬해 1950년 헌법보호청이 설립되었다. 1947년 9월 국제공산당 코민포럼이 창설된다. Communist Information Bureau. 1948년 1월 1일 북한 강동정치학원을 설립해서 월북자를 교육한다. 남로당 지원에서 정치공작대원을 양성한 것이다. 이후 2385명을 난파하게 된다. 6.25가 터지고 나서 1년 후에 1951년 이 강동정치학원을 금강정치학원으로 개칭하고 노동당 연락부 산하에 두었다. 1948년 8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범석 주도하에 대한관찰부 Korea Research Bureau 대한관찰부가 창설된다. 최초의 비밀 민간 부문 공작기관이었다. 미국의 CIC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고 설립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하려는 이승만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려는 이범석 간의 갈등이 있었다. 정부 수립 전부터 정보기구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나 법적 토대가 없고 정략적으로 이용되었다. 이후 4개월 있다가 1948년 12월 당시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인 이범석이 국방부 직할 정보기구로 제4부를 설치해 대한관찰부와 함께 관장했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로서 대한관찰부를, 국방장관으로서 제4부를 관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949년 1월 수원 사건이 발생한다. 대한관찰부 요원들이 일반인을 납치, 폭행, 감금, 고문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와 언론에 대한관찰부의 불법성을 각인시키고 정치 쟁점으로 부상되었다. 1949년 1월 23일 황해도 해주군 해주 방공청년의거가 발생해 국방부의 제4국 요원들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그러나 청년 200여 명이 희생되고 국방부 제4국 국원들도 후퇴를 했다. 주한미군의 반대와 대한민국 국회의 비협조가 사태를 만들었다라는 비난 속에 국방부 제4국은 해산되고 만다. 그리고 1949년 3월 대한관찰부를 사정국 The Special Investigation으로 개칭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하여 둔다. 당시 이 사정국에는 1000여 명 정도가 근무했었다고 한다. 3개월 후 1949년 6월 대한관찰부가 권력 남용 문제로 국회에서 예산 배정을 거부해서 해체 혹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미 군정 군사 고문단이 또 철수하게 된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드디어 이 신탁 통치, 1917년부터 1948년 사이에 있었던 신탁 통치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된다. 그 독립 이전에 1948년 5월
유엔 결의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분리하기로 이제 결의를 보았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공격 개시일 1948년 5월 15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날 5월 14일 바로 다음 날 5월 15일 날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다. 그리고 이것은 건국기 이스라엘의 대아랍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 하가나, 즉 군, 산하 정보 조직 쉐이를 해체하고 군사정보부 MI, 이후에 아만으로 바뀌고 국내 보안 GSS, 다시 말해 신베스, 즉 샤박, ISA, 그리고 해외 정보는 외무부 정치국, 이 세 개를 만들게 된다. 다시 하가나 산하 정보 조직 쉐이를 해체하고 군사정보부 MI, 국내 보안 GSS, 즉 신베스, 그리고 해외 정보 외무부 정치국이 설치된다. 그 외무부 정치국은 1973년 10월 욤 키푸르 전쟁 후에 정치연구센터 CPR로 확대가 된다. 그리고 신베트라고도 하고 신베스라고도 하는데 국내 보안을 맡은 이 기구로 GSS라고도 부르고 샤박이라고도 부르고 ISA라고도 부른다. GSS, 신베트 혹은 신베스, 샤박, ISA. 다시 하가나 군 산하 정보 조직 쉐이를 해체하고 군사 정보부 MI, 이후에 아만으로 바뀌고 국내 보안 GSS, 신베트, 샤박, ISA, 그리고 해외 정보는 외무부 정치국으로 각각 만들게 된다. 그리고 1949년 4월 최고정보회의를 두어서 정보기관을 통합 조정하도록 했다. 이것은 이후에 바라쉬, 다시 말해 라세이 하세로 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보기관장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1949년 4월 최고정보위원회를 두어서 정보기관을 통합 조정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이후에 바라쉬 혹은 라세이 하세로 팀, 즉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정보기관장위원회가 되겠다. 그리고 1949년 12월 13일 정보조정연구소를 두게 된다. The Central Institute for Coordination. 이후에 1951년 모사드로 바뀌게 된다. 모사드는 중앙공안정보기관 Central Institute for Intelligence and Security.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 중앙공안정보기관이 되고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정보 및 특수임무연구소. 여기서 모사드란 말은 기구, 조직이라는 뜻인데 이 중앙공안정보기관 혹은 정보 및 특수임무연구소를 그냥 간략히 모사드라고 부른다. 하지만 모사드가 1951년 설치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모사드란 용어를 쓰면서 이민협회 B가 존재했기 때문에 모사드의 기원은 이민협회 B로 보기도 한다. 중동전쟁 4번에 걸쳐서 발생하는데 제1차 중동전쟁은 팔레스타인 전쟁, 즉 독립전쟁이라고 하고 제2차 중동전쟁은 수에즈 전쟁 혹은 시나이 전쟁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3차 중동전쟁은 6.1 전쟁이라고 하고 또 제4차 중동전쟁은 라마단 전쟁 혹은 욤 키푸르 전쟁 혹은 10월 전쟁이라고도 한다. 제1차 중동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독립전쟁 1948년 5월 15일, 즉 이스라엘이 독립한 바로 그 다음날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가 참전한다. 여기서 이란은 참전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56%, 그러니까 원래 유엔의 분할 안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56%에 해당하는 영토가 배정되었으나 제1차 중동전쟁을 끝마치고 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80%로 영토가 확장이 되어버린다. 다시 제1차 중동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독립전쟁이라고 하는데
1948년 5월 15일 발생했으며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가 참전했었다. 제2차 중동전쟁, 수에즈전쟁 혹은 시나이 전쟁 1956년 이집트의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했다. 그러자 그 수에즈 운하의 경영권을 소유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했다. 그리하여 승리한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가 인정된다. 제3차 중동전쟁, 6.1 전쟁이라고 한다. 1967년 6월 5일 비무장지대인 골란 고원 일대에 이스라엘이 농작물을 경작한다라는 일방 조치에 대해 시리아가 분노를 했다. 이집트가 아카바 완의 입구인 티란 해협을 봉쇄한 것을 계기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에 이스라엘이 예방전쟁을 개시한다. 다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에 대해 이스라엘이 예방전쟁을 개시한다. 해상 50m 저공 비행을 해 지중해 우회를 한 기습이 성공을 해서 개전 초기 3시간 내에 제공권을 장악했다. 이미 승리는 결정이 난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 구 예루살렘 지역, 요르단강 서안 지역, 골란고원, 시나이 반도의 8,600제곱킬로미터를 새로 점령하게 된다. 팔레스타인 난면이 급증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의 활동이 활성화된다. 자, 제3차 중동전쟁, 6.1 전쟁, 골란고원 이스라엘 농작물 경작 조치에 대해 시리아가 분노를 하고 이스라엘이 예방전쟁으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에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후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것. 제4차 중동전쟁, 라마단 전쟁, 욤키푸르 전쟁, 10월 전쟁이라고도 한다. 1973년 이집트와 시리아가 영토 회복을 위해 수에즈 전선과 골란고원 전선에서 이스라엘을 기습한 전쟁이다. 이스라엘 골란고원을 1981년 합병해버린다. 이 문제로 2000년 시리아와의 평화협상이 중단되었었다. 다시 제4차 중동전쟁, 라마단 전쟁 혹은 욤키푸르 전쟁 혹은 10월 전쟁 1973년도 발생했고 이집트와 시리아가 영토 회복을 위해 수에즈 전선과 골란고원 전선에서 이스라엘을 기습한 전쟁이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기존의 CIC 업무를 육군본부 정보국 6번 정보국이 인수를 한다. 그 CIC 방첩대와 히드 첩보대를 6번 정보국이 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제1과 전투정보과에 박정희, 이후락, 김종필, 박종규가 있었고 제2과 정보과에 대북공작심리전을 담당했었는데 이것은 1946년 1월 15일 창설된 남조선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정보과를 이어받은 것이다. 이후 이 이과 정보과는 1949년 6월 1일 첩보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1950년 7월 그러니까 6.25가 터진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육군본부 정보국 공작과를 신설하게 된다. 다시 6번 정보국 공작과를 1950년 7월 신설하고 6.25 당시 육군 정보국 제3과 첩보과로 과의 순번이 바뀐다. 1951년 3월 25일 육군본부 직할 첩보 분견대 본부 첩보부대 즉 히드 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으로 정보국에서 아예 독립을 해버린다. 다시 1951년 그러니까 6.25가 한창일 때 3월 25일 육군본부 직할 첩보 분견대 본부 첩보부대로 정보국에서 독립을 한다. 그리고 1961년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육군 첩보대 혹은 육군 정보부대 Army Intelligence Unit AIU로 바뀌게 되고 1972년 육군 정보사령부 Army Intelligence Command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니트였는데 이제는 커맨드로 사령부로 바뀐 거다.
육군 정보대와 육군 첩보대를 통합을 해서 육군 정보사령부로 만들었다. 그리고 1990년 11월 국군 정보사령부 Republic of Korea Defense Intelligence Command KDIC 국군 9965 부대. 이것은 육군 정보사 AIC와 해군 UDU Underwater Demolition Unit 그리고 공군 20 특무전대를 통합해서 만든 사령부가 되겠다. 다시 1990년 11월 국군 정보사령부가 출범하는데 이것은 육군 정보사 AIC, 해군 UDU, 공군 20 특무전대를 통합해서 만든 사령부가 되겠다. KDIC 그 다음에 국군 9965 부대가 되겠고 이후에 국방정보본부 예하의 국군 정보사령부로 편성된다. 그리고 제3과 방첩과 이 방첩과는 특별조사과 1948년 5월 27일 날 특별조사과로 이름을 바꾸고 같은 말로 특무과, 특별조사대, 방첩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조금씩 바뀐다. 간첩, 이적 분자 등을 수사했고 1948년 11월 6번 정보국 특별조사과 혹은 특별조사대 Special Intelligence Section이 미국 971 CIC의 업무를 인수했다. 그러니까 미 971 CIC라는 것이 1948년 12월 달에 이렇게 철수를 하는데 철수하면서 그 CIC 업무를 이어받은 것이다. 그리고 1949년 10월 방첩대 CIC Counter Intelligence Corps 방첩대로 이름을 바꾸고 6.25가 터지고 나서는 육군 정보국 이과 방첩과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방첩과 그대로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과만 순번이 바뀌는 거다. 이 상과는 첩보과, 그다음에 이과는 이제 방첩과 이런 순번만 바뀐 것이다. 1950년 10월 21일 6번 직할 특무부대 CIC Army Counter Intelligence Corps Special Operation Forces로 독립을 한다. 다시 1950년 10월 21일 6.25 터지고 나서 한 4개월쯤 있다가 육군본부 직할 특무부대로 정보국에서 독립을 한다. 그리고 전쟁 끝났고 얼마 있다가 1960년 7월 육군 방첩부대 CIC로 이름을 바꾸고 CIC라는 말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넘어가는데 1968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로 바꾸고 1977년 10월 국군 보안사령부 DSC Defense Security Command로 바꾼다. 이것은 육해공 보안부대를 통합해서 만든 이제 사령부가 되겠다. 그리고 1991년 1월 1일 국군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것은 1990년에 있었던 윤석양 이병 사건으로 인해서 사령부를 좀 바꾸게 된다. 그러니까 명칭도 바꾸고 국군 기무사령부로 DSC Defense Security Command 그 모토는 로열티, 충성, honor, 명예, unity, 단결 그리고 국방부 장관 소속이 되겠다. 그리고 2018년 9월 1일 다시 또 이름을 바꾸는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줄여서 그냥 안보사라고도 하는데 DSSC 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 지원이란 말, support란 말이 더 들어간 것이다. 국민과 군의 헌신, 군사안보의 중심 이것은 2018년 8월 달에 국군 기무사령부 친위 쿠데타 계엄령 준비 사건 및 세월호 사건에 대한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되어서 국군 기무사령부를 2018년 9월 1일 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꾸게 된다. 1948년 10월 19일 한국 여수 순천 사건이 터진다. 제14연대가 제주도 4.3 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대한민국 단독 정부를 저지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이다. 다시 여수 순천 사건은 제14연대가 제주도 4.3 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또한 대한민국 단독 정부
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정보국 김창룡 주도로 숙군 작업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야 1949년 7월 달까지 4,749명을 검거해서 총살, 유기형 혹은 파면을 시켰다. 여기서 박정희는 그 숙군 과정에 1948년 11월 11일 남조선 노동당, 즉 남노당 군부 하부 조직책 혐의로 체포가 된다. 그러니까 체포된 게 이제 48년 11월 11일. 여수순천 사건 터진 게 10월 19일인데 이제 한 달 좀 안 돼서 체포가 된 것이다. 그 재판을 받게 되는데 1심에서 파면, 금류 몰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49년 1월 예편을 한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전투정보과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 그러면서 숙군에 협조한 것이다. 육군본부 백선엽 정보국장과의 면담을 하고 난 후에 제2심 1949년 1월 18일 그러니까 이듬해 며칠 있다가 1949년 1월 18일 2심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감형한 징역을 집행 정지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전쟁이 터진다. 1950년 6월 25일 다시 소령으로 군에 복귀하게 된다. 1949년 4월 4일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 12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결성한다.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집단 안보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이후에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설립되는데 이것과 이제 대립하게 된다. 1949년 6월 26일 한국 6.25 터지기 1년 전인데 이승만의 친위대원이자 서북청년회 재건파 이 서북청년회 재건파는 문봉재가 중심 인물이었는데 이 서북청년회 재건파 소속의 안두희가 경교장에서 김구 선생을 암살해버린다. 여기서 서북청년회, 서북청년단이 나오는데 이것은 극우 반공주의 청년단체이다. 국군과 경찰 창설에 참여를 했으며 이승만, 김구, 한국민주당 등이 이 서북청년회에 대해 자금을 지원했었다. 그러니까 1946년 3월 5일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1년쯤 채 못 돼서 월남자가 많이 왔는데 그 월남자들의 단체가 발족이 된다. 그리고 1946년 11월 30일 월남자 단체들을 통합을 해서 서북청년회가 발족이 된다. 이듬해 1947년 9월 21일 이승만이 지청천을 시켜 대동청년단을 창설하고 그 서북청년회 일부를 흡수하도록 한다. 즉 서청을 견제토록 한 것이다. 서청이 너무 커지니까 서북청년회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대동청년단을 창설하고 그 일부를 흡수한 것이다. 그리고 1948년 4월 3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제주도 4.3 사건에 남로당이 개입을 하면서 남로당 토벌 명분으로 서북청년단의 진압에 가담을 한다. 전국에 걸쳐 30만 명이 사망한다.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1948년 12월 19일 대동청년단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청년회 등 우익단체들을 대항청년단으로 통합을 해버린다. 이 대한청년단은 1953년 9월 10일 날 해산한다. 그리고 대한청년단이 설립되고 난 후에 10달 정도 있다가 1949년 10월 18일 서북청년회는 단체 등록이 취소된다. (1949년 10월 1일) 중국 국가 수립 마오쩌둥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국가 주석으로 취임을 한다.
근데 그 이전에 1927년 4월 12일 상하이 쿠데타가 있었는데 이 상하이 쿠데타에서 장제스 국민당 우파가 국민당 좌파와 공산당에게 역습을 한다. 이제 그 사건이 이제 4.12 상하이 쿠데타인데 그러면서 난징 국민정부가 수립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1차 국공합작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국공내전이 시작된다. 그리고 1927년 8월 1일에서 1936년 12월 22일 그 사이에 1차 국공내전이 발생하게 된다. 1931년 11월 7일부터 1937년 사이에 마오쩌둥과 공산군 개국원수 주더가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 혹은 중국 소비에트 공화국을 설립한다. 1934년에서 1935년 사이 대장정, 대서천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마오쩌둥이 핵심적인 지도자로서 부상하게 되었고 1946년 3월 31일부터 1950년 5월 1일 이 사이에 제2차 국공내전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공내전이 벌어진 거다. 국공내전이 끝난 게 1950년 5월 1일이니까 6.25가 터지기 2달 정도 전이 되겠다. 1948년 11월 대체로 공산당 쪽이 이제 많이 열세해 있는데 1948년 11월 달에 린비아오가 지휘하는 동북인민해방군이 만주 요심 전역에서 중화인민국 국군을 격파한다. 그러면서 1949년 10월 14일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광저우를 접수한다. 그러니까 국가 수립을 한 게 이제 10월 1일이니까 2주가 채 안 돼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광저우를 접수한 것이다. 그리고 1949년 11월 30일 중화민국 임시 수도인 충칭을 함락을 해버린다. 그리고 12월 달 1949년 12월 10일 장제스가 청두에서 타이완으로 탈출한다. 그리고 한 보름쯤 지나가지고 1949년 12월 27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청두에 입성을 한다. 그리고 1979년 1월 1일 그러니까 전쟁이 지속된 것이다. 이거 끝나지 않고 79년 1월 1일 정전협정 없이 미중 국교 정상화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진먼섬에 대한 포격을 멈추고 사실상 정전 상태이다. 그러니까 그냥 정전한 것이다. 휴전 협정 그런 것도 없이 1979년 1월 1일 정전협정 없이 미중 국교 정상화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진먼섬에 대한 포격을 멈춘 이후 사실상 정전 상태다. 근데 이 진먼섬에 떨어뜨린 포탄만 47만 발이었다고 한다. 함락을 못했고 1950년 미국 워치위원회와 국가지수센터를 설립해서 경고 정보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자, 워치위원회와 국가지수센터 Watch Committee and National Indications Center 이 1950년에 설립된 워치위원회와 국가지수센터는 이후에 1970년 국가정보관 NIO National Intelligence Officer에서 그 업무를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경고 업무를 이제 국가정보관 NIO가 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판단국의 고위직 Assessment Staff가 경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말 제2차 적색공포 레드 스퀘어 시대가 있었는데 그 메카시즘으로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그런 열풍이 불었었다. 1954년 정도까지인데. 근데 이 시기에 심리적인 상황을 반영한 국가적인 어떤 기구였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워치위원회와 국가지수센터 경고정보 업무 1950년 2월 8일 동독 공안위원회 스타시
당의 방패와 창이라는 동독의 공안위원회 스타시가 설립된다. 경찰 집회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1956년 스타시 내에 대외정보부 HVA를 설치했고 여기에 마르쿠스 볼프 이 33년간 수장으로 있었는데 얼굴 없는 사나이라는 별명이 있다. 마르쿠스 볼프. 퀸터 기욤 사건도 지휘를 했었다. 이것은 이제 로미오 공작이라 볼 수 있는데 퀸터 기욤 사건 이것도 마르쿠스 볼프가 지휘를 했었다. 얼굴 없는 사나이 마르쿠스 볼프 스타시. 1950년 6월 25일 한국 6.25 전쟁. 그 중화인민공화국 마오쩌둥과 소비에트 연방 이오시프 스탈린의 협조와 지지를 얻은 김일성이 38선 이남으로 진격을 한다. 며칠 있다가 1950년 7월 7일 더글라스 메가드 총사령관이 유엔군을 조직한다. 그래야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있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 수복한다. 1950년 9월 28일. 그래서 진격을 평양 압록강까지 간다. 1950년 10월 10일.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는 많이 밀렸지만 불과 한 4개월도 채 안 되어서 평양 압록강까지 진격을 한 것이다. 그런데 1950년 11월 11일 경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을 한다. 캠브리지 코민테런의 버제스, 맥클린 이 트루먼 행정부의 제한적 한국전쟁 의도를 KGB에 전달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만 이제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트루먼 행정부의 의도를 KGB에 전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내에서만 전쟁을 벌지 그 위에 중국까지는 안 들어간다. 뭐 그까지 가서 전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트루먼 행정부의 제한적 한국 전쟁 의도 이것을 KGB에 전달한 것이다. 근데 이 정보를 다시 중국 인민군 사령관 인표 린바오에게 전달하고 이것을 전달받은 인표는 그 자기네 중국까지 전장이 펴지지 않을 것이 예상되니까 그 기다릴 것 없이 그냥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인민군이 즉시 남하하기 시작했다. 캠브리지 코민테르는 캠브리지 스파이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버제스, 맥클린, 필비, 블런트, 캔크로스 이렇게 있는데 필비는 MI6의 방첩국 부서장이었다. 체포 전에 이제 1963년 소련을 망명했고 그리고 캔크로스는 GCHQ에 근무했는데 울트라 작전을 할 때 이 독일 암호 정보를 KGB에 제공했었다. 이 버제스, 맥클린, 필비, 블런트, 캔크로스는 메노나 프로젝트로 검거되게 된다. 1951년 1월 14일 그러니까 서울 수복한 게 9월 28일인데 1년 조금 지나서 서울을 또 상실한다. 그러다가 또 다시 탈환하고 1951년 3월 15일 1951년 7월 휴전회담을 개시한다. 여기 전쟁 터지고 1년쯤 있다가 휴전회담을 이제 개시를 한 거다. 근데 이후에 제한전쟁을 벌이게 된다. 그러니까 휴전이 되면 각기 점령 지역에서 국경이 딱 정해지는 그런 조건으로 싸우는 전쟁이 제한전쟁인데 그 전쟁이 지속되는 것이다. 군사 분계선 문제는 이미 1952년 1월 27일에 타결이 되었다. 그리고 1952년 5월 포로 교환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제에 합의를 했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이 발생한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한다. 그리고 1954년 3월 19일 소련 내각이 한국 전쟁을 정치적으로 마감한다 라는 결정을 중화인민공화국과 북한에 통보를 하면서 부상포로의 우선 교환에 동의하도록 지시했다. 혹은 요청을 했다.
1953년 6월 18일 휴전협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공포로들을 석방해버린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휴전협정을 방해하려고 방공포를 그냥 석방해버립니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혹은 정전협정을 하게 된다. 판문점에서. 참고로 한국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끝까지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서명을 할 때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조선인민지원군 People's Liberation Army Fla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사령관 펑더화이, 그리고 유엔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 그리고 유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 대장 마크 웨인 클라크가 서명을 했다. 한국은 서명 안 했다. 근데 이 휴전협정, 정전협정은 유엔에서 인도가 한국전쟁 휴전을 제안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1953년 7월 27일 그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하는데 판문점에서 그 서명을 한 당사자가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 유엔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 유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 대장 마크 웨인 클라크가 서명을 했다. 1950년 11월 7일 서독 헌법보호청 BFV가 설립된다. 이 서독의 헌법보호청은 영국의 MI5를 모델로 했다. 근데 이 1950년 11월 7일 설립되기 전에 1년 전에 1949년 4월 14일 폴리스 레터, 그러니까 치안서신이라는 게 연합군 군사정부 독일 연방경찰이 정보기관 설립 구상을 인가를 하게 됐다. 다시 치안서신을 통해서 연합군 군사정부가 독일 연방경찰의 정보기관 설립 구상을 인가한 것이다. 그게 이제 치안서신이 된다. 치안서신으로 인해 헌법보호청이 그 다음에 설립되게 된다. 이 헌법보호청은 공산주의, 극우집단 감시, 이후에 이제 방첩 임무도 추가되었고 안보 관련 신원조사도 하게 된다. 체포, 신문, 가태수색, 압수 이런 권한은 없다. 대신에 내무부의 범죄수사청 BKA에서 체포, 신문, 가택수색, 압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1951년 3월 15일 독일 범죄수사청 혹은 연방형사청이라고 하는데 BKA, Federal Criminal Police Office 이게 설립된다. 내무부 소속으로 이제 그 모토는 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부러뜨리기는 한다. 라는 것을 이제 모토로 하고 지방 경찰력과 주 정부를 조정한다. 그리고 국제 조직 범죄 및 테러리즘을 수사하며 헌정기관 요인과 연방 증인 보호 이런 업무도 하고, 그리고 주 정부 연방 내무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 자, 1951년 3월 15일 범죄수사청 혹은 연방형사청 BKA가 설립되는데 내무부 소속으로 지방경찰력과 주정부를 조정하며 국제 조직범죄 그리고 테러리즘을 수사하고 헌정기관 요인과 연방 증인을 보호한다. 그리고 주정부 연방 내무장관 요청이 있을 때 특정 사건을 수사한다. 이 범죄수사청 BKA의 조직으로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스태프 LS는 매니지먼트 관리, 디비전 ZI는 센트럴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중앙 정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디비전 ST는 스테이트 시큐리티 주 안보, 주 보안 그리고 국가 보안 이런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디비전 SO Serious and Organized Crime 심각하거나 좀 조직적인 그런 범죄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ST는 Protection Division 방어 방첩부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디비전 OE는 Operational Mission and Investigative Support. 공작 업무라 하고, 그 다음에 수사 지원 업무를 하네. 그 다음에 디비전 KT는 Forensic Science Institute. 과학수사 기구라고 하면 되겠고, 디비전 IT, 이거는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 분야고, 그 다음에 디비전 IZ, 이거는 International Coordination. 그 다음에 Training and Research Center. 뭐 연구, 그 다음에 훈련,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업무 조정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ZV는 Central and Administrative Affairs, 행정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1952년 미국 트루먼이 국가안보국 NSA를 창설한다. 신호정보를 담당한다. 자, NSA, National Security Agency, 신호정보 담당. 트루먼 대통령이 설립했다. 1952년 소련 니콜라이 콘트라티에프 장기 파동론을 발표한다. 이 장기 파동론, 그러니까 50년에서 60년마다 경기가 순환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다. 근데 이 이론은 슈페트가 개정을 하게 되는데, 장기 파동의 원인은 기술 혁신과 신자원 개발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혁신은 창조적 파괴의 연속 과정이라고도 했다. 다시, 혁신은 창조적 파괴의 연속 과정이다 라고 했다. 1952년 4월 8일 연합국가 일본 샌프란시스코 종전조약.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한창 6.25 때문에 바쁜 시기였고, 연합군과 일본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종전조약에서 연합군이 이제 군정을 종료를 하고, 이날로부터 일본은 주권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러자 일본이 1952년 7월 21일 공안조사청을 설치한다. 파괴활동방지법을 제정하고 자국 내의 좌익활동을 통제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 북한의 대일본 공작을 감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 주재 외국기관의 동향을 또 파악하기도 했다. 모토로 먼저 고민하면 나중에 편하다. 공안조사청, 먼저 고민하면 나중에 편하다. 파괴활동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국 내 좌익활동 통제, 소, 중, 북, 대일본 공작 감시, 그 다음에 일본 주재 외국기관 동향 파악도 했었다. 1952년 8월, 역시 일본인데, 내각 관방 산하에 관방조사실을 설치한다. 다시, 내각 관방 산하에 관방조사실. 근데 이것은 5년쯤 있다가 1957년 내각조사실로 바뀌고, 다시 76년 내각정보조사실, 키로 혹은 나이초, 내각정보조사실. 정보란 말이 들었는데 키로, 나이초. 그리고 1996년 4월 내각정보집약센터를 설립한다. 이것은 이제 재해 등 긴급사태 정보 수집을 위해서 설립한다. 2000년에서 혹은 2001년 내각위성정보센터를 설립한다. 이것은 미국의 NRO와 유사한데 국가안보 그리고 대규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것입니다. 1953년 3월 9일 미국 레이놀즈 사건, United States vs. 레이놀즈. 이 레이놀즈 사건에서 국가 비밀 특권, State Secret Privilege를 최초로 인정하게 된다. 국가 비밀 특권 인정. 연방 대법원은 국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고, 국가 안보 항변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의 판시를 내렸다. 즉 국가 비밀 특권 항변의 불이익 금지라는 내용의 판시를 내린 것이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1967년 12월 11일 로벨 사건, United States vs. 로벨, 이게 67년 미 연방대법원 판시로 국가 방위는 그 자체가 완결적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것은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국가방위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상반적인 그런 판시를 내리게 된다. 여기서 이제 국민의 자유란 것은 결사의 자유, 이제 특히 결사의 자유를 가리키겠다. The court ruled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annot deprive the peoples of constitutional rights, even in the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specifically the right of free association. 결사의 자유. 1953년 8월 19일 이란과 미국과 영국 이란 쿠데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종전되고 종전이 아니고 이제 정전 협정이 맺어지고 직후에 한 달쯤 있다가 이란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다. CIA 커밋 루즈벨트의 장남인데 커밋 루즈벨트가 지휘하는 CIA가 그 영국 MI6하고 이제 공동으로 아작스 공작을 통해서 팔레비 왕조 정권을 옹립한 것이다.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국유화 정책을 폈던 모하마드 모사데그 친마르크스주의 민족주의 정권을 전복한 쿠데타가 되겠다. 다시 1954년 8월 19일 이란과 미국과 영국 이란 쿠데타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CIA와 영국의 MI6가 에이작스 공작을 통해 팔레비 왕조 정권을 옹립한 사건으로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국유화 정책을 폈던 모하마드 모사데그 친마르크스주의 민족주의 정권을 전복한 쿠데타가 되겠다. 그래야 1973년도까지 중동 산유국 국유화 정책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팔레비 왕조의 폭정으로 인해 1979년 호메니 이란 혁명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란에서는 반미 감정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것은 이제 블로백이 되겠다. 1953년 10월 17일 영국 항공정찰국 자릭 Joint Air Reconnaissance Intelligence Center를 설립했다. 자료에 따르면 계칭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자픽 The Joint Air Photographic Intelligence Center 이게 1947년도에 자픽이라는 게 있었고 또 그 이전에 PDU The Photographic Development Unit codenamed MI4 그러니까 1940년 1월 19일에 설치했다는 PDU 그리고 그 이후에 자픽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항공정찰국 자릭 자픽 다음에 자릭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설로 보기는 좀 그렇고 계칭했다라고 보는 책도 있고 설립했다라고 하는 자료도 있다. 2013년 NCAP로 이름을 바꾼다. National Collection of Aerial Photography. 다시 자릭이라는 게 1953년 10월 17일 영국의 항공정찰국으로 이제 자릭이라는 게 설립이 되는데 계칭되었다고 하고 그 이전에 자픽, PDU가 있었고 자릭은 나중에 이제 2013년 NCAP, National Collection of Aerial Photography, NCAP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1954년 3월 13일 소련 국가안보위원회 KGB를 창설한다. 하지만 창설되기 전에 KGB가 이미 있었다라는 자료도 있다. 소비에트 간부회의에서 KGB법을 제정한 날이 바로 이제 3월 13일이다. KGB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창설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법은 나중에 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비밀정보기구들은 1991년 12월까지 이제 KGB가 이제 존속을 하는데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해체해버린다. 참고로 이제 1991년 8월 달에는 옐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었다. 이제 해체한 대통령은 이제 고르바초프가 KGB를 해체했다. 1954년 6월 18일 과테말라 CIA가 주도하는 쿠데타가 있었다. 캔자스 육군지휘 참모학교 출신의 카를로스 카스티유 아미스 혹은 카를로스 카스티유 아르마스 대령과 그 480명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근데 그 지원을 이제 CIA가 한 것이고. 흑색 선전 공작 심리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에 자유의 소리라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과테말라 국영 아나운서 목소리를 모방한 반정부 선전을 방송을 한 거다. 그리고 CIA와 미 해병대가 직접 지원을 했었다. 여기서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프루츠, UF라는 다국적 기업이 이제 과일 장사하는 기업인데 과테말라의 바나나 농업과 발전소, 철도, 통신 등 기간 산업을 장악한 상태에 민주선거로 당선된 하코보 아르벤스 대통령, 다시 하코보 아르벤스 대통령이 UF, 유나이티드 프루츠라는 미국의 이 기업의 소유의 휴경지를 농민들에게 재분배하는 토지개혁을 단행을 하자 이 하코보 아르벤스 대통령을 좌익으로 몰아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제 사주를 받은 것이 카를로스 카스티요 아미스 대령이 된다. 이 개혁 정책을 펴던 이 하코보 아르벤스 대통령, 과테말라 대통령 아르벤스 대통령은 자코보 아르벤스 구즈만이라고도 하는데 이 구즈만 대통령은 멕시코로 망명을 하고 이후 35년간 과테말라에서는 내전이 발생한다. 내전으로 인해 20만 명이 사망한다. 자, 아르벤스 대통령 자코보 아르벤스 구즈만. 그 다음에 1954년 7월 이스라엘, 이집트, 미국 라본 사건이 벌어진다. 라본 어페어. 그 이스라엘의 군사정보부서인 아만이 이집트 미 문화원, 그 다음에 도서관,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미 문화원, 도서관, 우체국, 극장 이것들을 폭탄 테러를 벌인다. 수잔나 공작이라도 한다. 이제 공작 이름은 이제 수잔나 공작이고 사건명은 라본 어페어라는 거죠. 영국의 수에즈 운하 주둔군을 철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미국과 이집트 사이의 우호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 테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1954년 6월 달부터 54년 7월 달까지 한 달 정도 사이 동안 이집트의 미 문화원과 도서관과 우체국과 극장 이런 데 이제 폭탄 테러를 했는데 그 배우가 보니까 아만이라는 거지. 이스라엘의 아만. 근데 그 테러를 한 이유는 영국이 수에즈 운하 주둔군을 철수한다는 거. 이거 방해하려고. 그리고 미국과 이집트 사이의 우호 관계를 방해하려고. 근데 그걸 덜켜버렸단 말이지. 수잔나 공작이. 그래야 1963년 벤구리온 총리가 사임을 하게 된다. 9년 있다가 아주 오랫동안 시간 지나서 벤구리온 총리가 사임을 하게 된다. 1954년 7월 1일 일본 자위대가 창설된다. 1955년 7월 3일 스기하라 아라타 방위청 장관이 전수방위, 다시 말해서 이제 완전히 방어만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자위대를 창설한 거다라고 했다. 근데 2010년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전수방위, 그러니까 완전히 방어만 하겠다라는 게 비핵 삼원칙, 문민 통제와 함께 자국 방위 정책의 주요 근간이며 군사 대국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인데 2010년대에. 그러나 그 이전에 10년 전에 2000년대 이후에 보통국가,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국가라는 이런 이름 아래 집단적 자위권의 해외 군사활동을 확대해왔고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했으며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자위대의 연합작전 범위를 아예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했으며 장거리 세력 투사무기, 그러니까 이즈모급 헬기 항모, 공중급유기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고 이미 있었는데 더 많이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판 해병대 ARDB, J-Marine을 창설했고 그리고 또 자위대 MD 매뉴얼에 선제 예방, 미리 제압을 해서 예방한다. 이런 조치로 개정을 해버렸다. 1954년 9월 중국 국무원이 출범을 한다. 그러니까 행정부에 해당하겠는데
참고로 1921년에 당이, 그다음 27년에 군이, 49년에 국가 순으로 이제 정보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54년에 말 그대로 이제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이 출범을 하게 된 것이다. 1955년 11월 1일 미, 베트남, 한국, 중국 베트남 전쟁이 발발한다. 1955년 11월 1일. 이것은 1975년 4월 30일까지 이어지는데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자,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그 이전에 있긴 있었다. 이것은 이제 1946년 12월 19일부터,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종료되고 난 1년 후, 그때쯤에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벌어지는데 1954년 8월 1일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전협정, 휴전협정이 끝나고 나서도 1년간 지속된 거다. 1954년 5월 7일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프랑스가 괴멸적으로 패배를 당한다. 그 이후에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이제 종료된 거고, 그 다음에 55년도에 이제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베트남 전쟁이 터진 거다. 1963년 6월 11일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이공의 중심가 티엔무 사원의 틱광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스님이 분신을 하는 사건이 터진다. 틱광득 스님이 사이공의 중심가 번화가에서 분신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고 나서 1963년 11월 2일 정반민 장군이 군사 쿠데타로 고딘디엠 혹은 오딘디엠 총통을 암살해버린다. 그러면서 정권이 붕괴된다. 그리고 1964년 8월에서 73년 3월 사이에 통킹만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이 64년도부터 이제 개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라오스로 전선이 확대되고 남북 내전의 상태에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대리전으로 전쟁이 확대돼 버린다. 우리나라는 미군이 이제 개입한 지 1년 있다가 1965년 한국이 베트남에 지상군을 파병하게 된다. 65년에서 72년 사이 피닉스 작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CIA, 그린베레, 호주 육군 교육팀, AATTV, 남베트남 보안경찰팀 이렇게 합쳐서 베트콩, 이제 베트콩이 이제 군인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민간인인데 이 베트콩을 표적 사살을 한다. 그 표적 사살을 한 인원이 26,369명. 1970년 11월 상하해변 작전, 손타이 작전이라고 하는데 미군 포로 수용소, 그 작전을 벌이러 갔더만 포로 수용소가 이전을 해버려서 포로 구출 작전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손타이 작전 자체는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신에 중국 군사 고문단을 거기 있었는데 그 100명을 제거버렸다.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때 딕 메도우즈가 작전 팀장으로 활약했었다. 1971년 8월 15일 미국과 세계,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전쟁, 미 베트남전으로 미국이 국제 수지에 적자를 보게 되고 고인플레로 일부 국가들이 미국에 금태환을 요구하게 된다. 금을 달라 이 말인데, 이에 닉슨이 금태환 정지선을 해버린다. 금을 못 주겠다 나는 이 금태환 정지선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달러 위기를 타개하려고 시도했다. 근데 이 닉슨의 금태환 정지선언이 있고 나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어 버린다. 이것은 브레튼 우즈 체제는 1944년 7월부터 시작한 44개 국가 사이에 어떤 세계 무역 관련 이런 체제인데,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게 붕괴되면서 세계 무역이 축소되어 버린다. 대처주의, 레거노믹스 등으로 생산 경영의 유연성을 도입하게 되고 구조조정, 국제화, 탈규제,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가 확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한 이후에 대처주의, 레이거노믹스, 생산 경영의 유연성 도입,
구조조정, 국제화, 탈규제,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가 이제 확산하게 됩니다. 1974년 8월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진다.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것은 그 이전에 72년부터 있었는데 이 사건이 터진 건 이제 74년이고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침입. 그러니까 이게 72년에 있었단 말이지. 6월 17일. 그리고 도청 사건. 이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터진 건 이제 74년이고 그리고 이를 부정하고 은폐하려는 미 행정부의 조직적 움직임 등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은 정치 스캔들이 바로 미 워터게이트 사건이 된 것이다. 다시 미 워터게이트 사건은 원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침입과 도청 사건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고 은폐하려는 미 행정부의 조직적 움직임과 그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은 정치 스캔들이 바로 미 워터게이트 사건이 된다. 터진 건 이제 74년. 워싱턴 포스트 기자 밤 우드워드, 칼 번스타인의 탐사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딥스로트, FBI 부국장 마크 펠트를 은닉했었다.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정보를 FBI의 부국장인 마크 펠트가 제공을 했는데 이를 딥스로트라고 불렀고 그 탐사 보도를 한 기자가 워싱턴 포스트의 밤 우드워드, 칼 번스타인이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를 이제 탐사 보도라고 한 거다.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하다가 NSA의 샴록 공작, 샴록 도청 공작이 발각되게 된다. 잠깐 보면 Project Shamrock, considered to be the sister project for Project Minaret, was an espionage exercise started in August 1945 that involved the accumulation of all telegraphic data entering into or existing from the United States. The Armed Forces Security Agency, AFSA, and its successor,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were given direct access to daily microfilm copies of all incoming, outgoing, and transiting telegrams by the Western Union and its associates RCA and ITT. NSA did operational interception, and if information that would be of interest to other intelligence agencies was found, the material was passed to them. Intercepted messages were disseminated to the FBI, CIA, Secret Service, Bureau of Narcotics and Dangerous Drugs, BNDD,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No court authorized the operation, and there were no warrants. 영장이 없었단 말이지. 승인도 안 했고. 1974년 7월 30일 의회가 3차 탄핵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닉슨에 대해서 탄핵을 결의한 거다. 의회가 74년 7월 30일. 그리고 1974년 8월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인데 스모킹건이라는 테이프가 발견되고 난 후에 1974년 8월 9일 닉슨이 그냥 자진의 사임을 한다. 나중에 후임, 그러니까 부통령인 포드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포드가 사면을 하게 됩니다. 여기 닉슨 사임하고 후임 포드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된 거다. 1975년 4월 30일, 그러니까 1년쯤 있다가 1년 좀 안 돼서 베트남에 사이공이 함락이 된다. 그 사이공이 함락이 되면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고 이에 캄보디아, 라오스도 공산화가 된다. 이 도미노 이론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공산국가 하나 생기면 몇 개 더 생긴다는 도미노 이론에 따라서 캄보디아, 라오스도 공산화된다. 1954년 11월 1일 프랑스와 알제리 붉은 제성인의 날 Red All Saints Day 붉은 제성인의 날에 알제리 민족해방전선 FLN 6명이 알제리 독립전쟁을 시작한다. 6명이. 근데 이게 이제 1962년까지 지속됩니다. 이게 최초에 6명으로 시작했는데 알제리 민족해방전선. 이 독립전 세력의 민족해방전선은
알제리 민족운동 MNA 하고는 또 적대를 했었다. 프랑스 본토에서는 이제 카페 전쟁이라고 해서 카페에서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설전이 벌어졌다. 프랑스 편에서는 우익의 비밀 군사 조직 OAS가 알제리 민족해방전선 여기 6명과 더불어 프랑스 정부에 투쟁을 했다. 1958년 알제리에 프랑스 주둔군 반란 사건이 벌어진다. 주둔한 프랑스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알제리 주둔군 철수 명령에 주둔군과 알제리 정착 프랑스 국민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58년에 알제리 프랑스 주둔군 반란 사건입니다. 이후에 프랑스 제4공화국이 정권이 아예 붕괴돼 버린다. 그러면서 드골이 복귀를 하게 되고 에비앙 협정을 맺게 된다. 그러면서 1962년 그러니까 붉은 재성인의 날이 있고 8년이 있은 후에 알제리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55년 12월 북한 이게 전 6.25 끝나고 나서 전 남로당 총책 박헌영을 미국의 스파이 혐의 그러니까 1939년 10월 달에 선교사 언더우드와 연기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트집을 잡아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한 후에 처형을 했다. (1955년) 미국 항공정찰기 U-2기가 등장을 한다. 이것은 그 이전에 RB-36 전략전술정찰기 그리고 그 이전에 B-17 Flying Fortress 그리고 B-24 Liberator를 개조한 정찰기가 있다. 다시 B-27 Flying Fortress 개조정찰기 B-24 Liberator 개조정찰기가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RB-36 전략전술정찰기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항공정찰기 U-2기가 등장한 것이다. U-2기는 항속거리가 3,500km로 나중에 이제 6,000km로 개설하는데 22km 그러니까 20km 이상부터는 고공이라고 하는데 22km 고공 정찰을 했었다. 참고로 이제 글로벌 호크 RQ4가 있는데 글로벌 호크는 시속 640km로 고공 상승 능력이 19.8km다. 그러니까 거의 뭐 20km라고 보면 되고 고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전투 반경은 이제 4,800km 24시간 비행할 수 있다. 항속 거리가 15,360km 지구의 둘레의 길이가 4만 km인데 대단히 먼 길이를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남북길이 총 합쳐봐야 이제 1000km 밖에 안 되는데 7번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다. 2001년 4월 22일 태평양 횡단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작은 이제 정찰기가 있는데 프레데터라고 시속 134에서 224km 그러니까 글로벌 호크가 시속 640km인데 이 프레데터는 속도도 많이 느리다. 고공 상승 능력도 얼마 못 가고 7.6km 전투 반격도 좁다. 720km 비행시간은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16시간에서 24시간 항속 거리는 2144에서 5376 이것은 이제 비행체에 뭐 물건을 뭐 많이 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 보면 되겠다. 그래도 뭐 2144km면 한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항속 거리가 되겠다. 블랙버드 SR-71 이 SR-71은 1965년 그러니까 U-2기가 있고 나서 이제 10년 정도 있다가 블랙버드 SR-71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시속 3,361km 대단히 빠른 속도니 마하 3이니까 그리고 고공 상승 능력도 24km까지 항속 거리는 5,500km 그리고 촬영을 259제곱킬로미터를 촬영할 수 있다. 자, 글로벌 호크 RQ4, 그 다음 프레데터, 블랙버드 SR-71. 특히 항공정찰기 U-2기는 55년 나왔고, 그 10년 있다가 이제 블랙버드 SR-71. 1965년 등장. 1956년 서독 연방군 보안국 ASBW가 창설된다. 연합군과 서독 연방정부 연락사무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1990년 매드로 개칭이 된다. 매드, 군정보부 서독에 혹은 군사보안국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서독의 연방보안국 ASBW가 1990년 군정보부 혹은 군사정보국 매드로 개칭을 한다. 이는 인력보안실, 반헌법세력방위실, 방첩실, 기술지원실, 안보상황평가를 하는 곳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인력보안실, 반헌법세력방위실이 있고 그 다음에 방첩실도 있고 기술지원실도 있는데 주 업무가 안보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The Med developed out of a region office between the Allies and the German government and was founded in its present form in 1956 after the Bundeswehr was created. Until 1984, its headquarters was called Amt für Bundeswehr (ASBW), Federal Armed Forces Office of Security. As of September 1984, on the basis of the Hochul report, the service was restructured and more civilian positions were created. The Med had 7 groups and 28 regional offices at the former East German Army. The NBA, the National People's Army, was incorporated into the Bundeswehr in October 1990. This was reduced to 14 offices in 1994 when there was a reduction of the armed forces. 하여튼 연방군 보안국 ASBW 나중에 매드로. 사모스. 1950년에 미국 사모스 공작이 있었다. 인공위성 및 미사일 감시 체계가 바로 사모스가 되겠다. 공작이라도 하는데 Satellite and Missile Observation System, 인공위성 및 미사일 감시 체계를 사모스라고 한다. 비밀 해제명이 그렇고 프로그램 101 혹은 201이라고도 불렀다. 이 사모스 프로그램을 1950년 시작을 하는데 SAMOS started as part of the WS-117L Satellite Reconnaissance and Protection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1956. In May 1958, the Department of Defense directed the transfer of the WS-117L program to ARPA. 그러니까 이 WS-117L 프로그램을 알파로 바꾸는. Significant parts of the SAMOS development program were SAMOS-E, Visual Reconnaissance. 시각적 정찰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SAMOS-E고, SAMOS-F, Airlift Forest Reconnaissance. 이제 포렛 정찰하는 프로그램이 SAMOS-F. 그리고 SAMOS-H, 커뮤니케이션 통신 교신. 그러니까 SAMOS-E, SAMOS-F, SAMOS-H가 있는데 SAMOS-E는 시각적 정찰, Visual Reconnaissance를 했고 SAMOS-F는 포렛 정찰. 포렛은 동물 중에 그 담비가 있는데 이 담비가 뜻하는 게 손으로 뒤져본다. 하여튼 포렛 정찰, 엘린티, SAMOS-F. SAMOS-H는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했고 사모스 인공위성 및 미사일 감시 체계 56년부터. 근데 이것은 이후에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이렇게 발사하게 된다.